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2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15%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시작부터 하락 시작으로 진행을 했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좀 급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마지막에 상승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흐름은 옵션 만기일과 비슷한 흐름을 좀 보였고요. 뭔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의 좀 의무적인 그런 물량 이동이 마지막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시장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FOMC에 대한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상대로 이제 금리 0.25%를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5%대로 상승을 했고요. 이제는 금리가 거의 끝나간다. 그죠?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고점이죠. 금리가 이제 Y축이라고 하고, 시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꼭대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얼마나 금리를 유지를 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발표했던 것이 0.25%로 이제 금리는 인상하지만 연내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증시가 어제는 이제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 다우가 마지막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는데요.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는 반등을 하였죠. 니케이도 마찬가지 반등을 하였고요. 전반적인 증시가 좀 이제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마지막에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환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286원으로 16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1300원 라인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이 환율이 쭉 떨어졌죠. 그래서 아리꼬레를 달긴 했지만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율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금리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고금리를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더 올라갈 이유는 이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뭐 안전자산으로 이제 이 달러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달러 자체는 비싸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국채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미국 국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달러보다도 이제 국채 쪽으로 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 침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파월 의장이 이번 해에는 금리 인상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강화가 된다면 경기 침체가 좀 빠르게 나타난다면 금리 인하도 올해 안에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은 이 금리가 이제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베팅을 한 것 같고요. 환율 자체가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N자로 전형적인 N자 패턴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환율이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얼마나 떨어질지는 정확하게 찝어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평균적으로 횡보하던 그 구간 안쪽으로 환율이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가격대는 1250원 안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저점이라고 한다면 1000원대지만 뭐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중간 평균 선에 수렴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다라는 것이고요. 코스피 입장에서는 이제 점점 횡보를 끝내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N자로 떨어지고 있고 코스피는 N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형주 위주로의 수급이 몰리면서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동안 이제 움츠러왔던 그런 움직임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아주 오랫동안 횡보해오던 그 구간에서 코스피가 갇혀 있습니다. 네, 흔히 이제 박스피라고 하는데요. 그 박스피를 벗어나는지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벗어날 때 이제 어떤 종목 위주로 상승을 하는지, 네, 그리고 그런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 뭐 그런 정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투자 수급 자체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네, 연속 이제 이틀 동안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매수를 이어오다가 매도로 이제 접근을 했다가 지금 어제부터 해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는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N자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2차 전지 관련 수급이 몰리면서 네, 지금 코스닥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10조 이상의 시총을 달성하는 종목들이 꽤 있고요. 지금 코스닥이 그만큼 지금 핫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많이 반등을 했고요. 코스피는 지금 이제 실적주 위주로의 그런 대형주가 이제 시가총액을 차지한다면 코스닥은 이제 기술주 위주로의 그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2차 전지 핫 아이템으로 이렇게 올라왔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환율이 떨어지고 경기가 이제 경기라기보다는 저점에서 반등을 하는 시점에서는 실적주가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다시 한번 그 대세 움직임이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그렇다고 코스닥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조정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도 힘을 받아서 계속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 이제 상승하는 그 강세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조금 더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지수 선물이고요. 미국 증시 지금 한 0.5%에서 1% 정도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어제 좀 급락을 했지만 다시 반등을 하는 추세이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네, 0.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둘 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채권 수익률이고요. 네, 국채 금리는 이제 3.49%. 그래서 열심히 이제 또 바닥을 다지다가 내려갔다가 또 반등을 했는데요. 지금은 다시 한번 또 이제 3.5%대, 3.4%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마찬가지로 국채 금리도 결국에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그 미국의 국채도 조금 이제 반등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지금 단기간에 국채가 비이상적으로 가격이 떨어졌고요. 국채 금리는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네, 그런 반대 움직임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네, 그런 상승 종목을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진짜 가치 종목들 그런 거 투자해서 시간을 들여서 기다려 보면 증시가 올라감에 따라서 서서히 같이 반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 상위 종목들을 지금 이럴 때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주 뭐 2차 전지 당연히 좋지만 2차 전지도 이제 급등을 했지만 그게 이제 그런 테마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천천히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80원 하락해서 2.3% 하락했고요. 16,13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량은 네, 어제보다 조금 부족했고요. 16,160원으로 30원 정도 반등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큰 의미는 없었고요. 오늘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주 내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좀 반등을 하였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쭉 떨어졌고요. 3월 10일, 13일, 14일 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3월 15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계속 이제 주가를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당히 이제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자꾸 하락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항상 그래왔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장기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저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2차 전지처럼 아주 급등을 해서 막 쭉쭉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떨어뜨렸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저점을 점점 올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서서히 떨어지긴 했는데 저점이 이제 어디가 될지는 더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양운선 구름을 또 이제 지지를 하면서 또 양운선을 딛고 내일부터 또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인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점을 그러면 또 한번 높이는 셈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라고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21선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냥 단지 기술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여러 번 찍었던 그 자리가 결국에는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를 수 있는지 내릴 수 있는지를 매일매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이렇게 땡겨서 본다면 굉장히 이제 기업에 또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동안 상승했던 거, 어렵게 상승했던 것도 그대로 반납을 했다 보니까 또 지금까지 이제 시간이 아깝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2차 전지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좀 그런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두산에너빌리티를 기다려왔고, 그리고 낮은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버텨왔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한 시점에서 손절을 한다? 요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도를 하거나 뭐 수익을 익절하거나 뭐 그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확실히 코스피 전체를 보았을 때도 시장 자체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자체가 이제 인상을 멈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상위 종목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하나만 이렇게 눌러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전반적인 종목들이 코스피 따라서 같이 눌러지고 상승하고 하락하고를 반복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두산에너빌리티 차트와 삼성전자의 차트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그때마다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내릴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팔고요. 올라갈 때는 또 매수를 하고요. 내려갈 때는 매도를 하고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땡겨서 보시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팔고 사고 팔고 사고 반복을 하는 동안 결국에는 지분 자체가 어떻게 되죠?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적 매수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죠? 결국에는 지금 작년 말부터죠. 작년 9월 뭐 8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6개월 7개월 동안 주가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도 안 되죠. 그럼 내가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좋지 않은 기업이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상상하면서 기사를 찾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흐름을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점점 하락 이후에 횡보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추세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트만 보고 예측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스가 어떤지를 또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와 똑같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삼성전자처럼 계속 이렇게 월봉이 계속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전성기 시점에서 쭉 떨어졌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출렁출렁거리면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면서 추세를 태우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쭉쭉
태우면서 20월봉선 딛고 이때 이제 반등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분명히 이제 그런 블록딜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피에 대한 그런 대세 하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하락은 이제 멈추어 가고 있고요. 그럼 당연히 코스피 하락 때문에 하락했던 부분은 메워 가겠죠. 그리고 블록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록딜을 통해서 두산이 이제 6천억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6천억을 그냥 두산에서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올해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두산 그런 수소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산 그룹 전체에 그런 이제 재무가 정상화되고 그런 성장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블록딜에 좀 기습적으로 나와서 상당히 좀 안타깝기도 했지만 좀 더 그룹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그림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딜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해서 두산 퓨얼셀에 현물을 출자해서 현금을 출자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퓨얼셀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딜이 마냥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두산이 다 밀어주었기 때문에 이전에 지금 그거를 이제 조금 청산해서 그룹 전체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후에 두산이 좀 여유가 생긴다면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를 밀어주기 위해서 뭐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또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그런 제3의 회사를 또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로 그렇게 위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아까 삼성전자와 같이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지금 타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승에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모든 것을 이 단 10일 동안의 하락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지금 잘 올라가서 좋긴 하지만 2차 전지가 계속 올라가지만은 못할 겁니다. 오늘 이제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가 마지막 동시호가 좀 전에 급락을 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의 대부분의 종목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겁니다. 이 흐름이요. 근데 거래량을 피크 찍고 이제 음봉이 꼬리를 달면서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저는 지금 요 시점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올라가는 거 따라서 막 말씀드리면서 제가 추천했으니까 수익을 보셨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올바른 투자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상승 따라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좋은 타점을 최대한 이제 좋은 타점을 자리를 잡으면서 점점 이제 수량을 늘려가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차트를 보면서 차트만 가지고 투자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여기가 바닥이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 패턴으로 돌아서서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은 거르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차트 가지고 분석하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지지 라인을 형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죠. 그동안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재무 개선 흐름과 그 다음에 기술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한 에너지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2차 전지가 쏠리고 있지만 그 2차 전지가 많이 생산되었고 그 2차 전지가 이제 전부 다 전기로 생산이 움직이는 매개입니다. 그럼 그 전기를 어떻게 돌릴 것이냐? 당연히 이제 에너지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를 찍어낸 만큼 그 전기를 충전해야 되는데요. 그 에너지 수요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럼 그 에너지를 뭘로 만들 거냐? 최근에 이제 원전과 SMR과 그 다음에 수소, 수소는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최근에 수소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 에너지 테마가 잡혀 있는데 그 4개 모두 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의 가스터빈과 그 다음에
뭐 복합 화력발전소의 그런 EPC 사업이라든지, 뭐 기자재 사업이라든지, 뭐 스팀 가스터빈이라든지, 네, 수소 가스터빈이라든지, 뭐 그런 거 다 하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물 부족 국가들을 위해서 네, 그런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보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 사업에 대한 이 동향을 지켜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기업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근데 사업이 쭈그러들지 않고 작년 매출액을 보셔서 알겠지만 두산 인프라쿠아가 떨어져 나가고 두산 솔루스가 떨어져 나가고 여러 자회사들이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증가를 했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두산 팝켓이 큰 영향이 있었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 개별 실적이 올라갔다는 것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자꾸 순이익 마이너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팝켓에 대한 PRS와 그 다음에 뭐 두산 메카텍이라든지 그런 자회사 이탈로 인한 영업 손실 중단 영업 손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엄청나게 크게 손실이 잡혔지만 사실 실제 현금 유출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며칠 전에 이제 사업 보고서를 말씀드렸듯이 현금성 자산이 아직 두산 에너빌리티는 3천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났더라도 실제로 장부상의 그런 마이너스지 실제로 돈에 허덕일 만큼의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재무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네, 이 우리가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그런 유상증자, 뭐 블록딜을 겪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재무 개선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상증자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유상증자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블록딜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전에도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뭐 이전 거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뭐 올랐다 내려오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랍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다 진행을 했거든요. 유상증자 단가가 이때는 10,000원이었고요. 이때는 13,850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신주 상장에 대한 가격도 있었겠지만 결국엔 평균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지금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이고요. 이전 가격으로 따지면 더 아래에 있죠. 그래서 유상증자 블록딜을 하면서 뭐 주가가 출렁출렁 거렸지만 결국에는 지금 장기적인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그렇다고 여기서 제가 익절을 하지 않았냐? 네,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들과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정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급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또 이제 분할 매도를 하고 또 다른 이제 매수를 하기 위한 기회를 잡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무조건 매수만 하고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지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는 한 번씩 매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원하는 아직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근 2년 동안은 계속 이제 그런 상황이 없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증시의 흐름과 뭐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소식 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는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10일 동안의 이 하락을 너무 염두에 두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추세에 대한 흐름은 하나도 깨지지 않았고요. 있는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 천천히 좀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이 종목 투자하기 싫고 2차 전지로 가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네,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셔서 네, 또 이제 내려가면 팔고 올라가면 사는 그 투자 패턴을 이제는 좀 하시다 보면 깨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손실을 보고 있는 계좌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떨어졌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또 하락을 시켰지만 아까 비슷한 흐름으로 네,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결국 매도하지 않고 기관 투자자는 지금 많이 매수를 해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거래량은 567만 주였고요. 어제보다 조금 증가했지만 네,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거래량이 지금 크게 터지지 않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또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올릴 때 네, 매수를 하고 내려갈 때는 야금야금 매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단가는 계속 낮춰지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전형적인 매집 패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자고 말씀드리면서 수급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 19,000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32만 주 매도했습니다. 보험, 투신, 은행, 네, 뭐 3만 주, 3만 주, 2만 주, 2만 주 뭐 이렇게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뭐 크게 매도 없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만주 매도했지만 네, 크게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연속 매도했지만 뭐 평소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이전에 연기금 투자자가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한 물량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여전히 물량 매수했던 거 다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네, 예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크게 지금 우리가 이 물량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전에 크게 매수했던 거에 대해서 일부분을 매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저점을 딛고 올라가는 그 시점에 대해서 접근을 했을 때 또다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한 며칠 좀 내렸다고 해서 계속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감으로 투자를 하시면 결국에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려간 게 있으면 올라가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간 게 있다면 그 구간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매수 기회가 사실 이런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라가면 네, 분할 매도하고 내려가면 분할 매수하고 뭐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면 되지만 저는 이제 매도를 하지 않고 있죠. 계속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지금 계속 물량을 늘려가고 있고요. 거기는 이전에 봤던 그런 이런 상승 패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 최근에 좀 물어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제 뭐 4월 달에 그런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미국과 뭐 원전 협력이 다시 부각되거나 그리고 7월 달에 뭐 그런 폴란드 원전 수주 소식이 좀 본격화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이제 그 상승분이 다시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잔고는 830만 주고요. 어제보다 30만 주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되었고요. 지금 최근에 800만 주 수준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별 공매도 거래량은 49만 주로 오늘은 좀 많았죠. 근데 이제 공매도 잔고가 좀 공격적으로 늘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공매도 잔고는 1600만 주 수준에서 지금 800만 주대로 감소를 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대차잔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차잔고 또한 오늘 많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저께 계속 이제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2460만 주로 오늘 100만 주 가까이 상환이 되었고요. 대차잔고가 최근 근래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오늘만 본다면 결국에는 좀 30만 주 정도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3,300만 주 뭐 그런 수준에서 2,400만 주 가까이 거의 1,000만 주 가까이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대차잔고도 쭉 떨어지고 공매도 잔고도 쭉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가 하락을 했던 그 시기가 지금 최근 10일 동안입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 하루 이틀, 네,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그죠? 우리가 그 17,400원을 돌파해서 조금 이제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조금 아쉽게도 이렇게 쭉 떨어졌습니다. 네, 그 10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실제로 어떻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뭐 20만 주 이 수준은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눈에 띄는 증권사들이 있죠. 네, 메리츠까지 빼겠습니다. 그래서 JP모건과 지금 신한증권이 주로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간서울이 180만 주 매수를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전에도 옵션 만기 기간에 JP모건과 모간서울이 교환을 하는 방식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블록딜을 했을 때도 이 JP모건과 모간서울은 좀 교환하는 방식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개념으로 대규모 거래를 하는 방법을 보여왔는데요. 이번에도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간서울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받는 방식으로 JP모간이 그동안 매수했던 물량을 넘기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신한증권과 JP모간 창구로 물량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매도로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올렸다 내려왔지만 어떤 의도에서였는지 뭐 저렇게 물량을 트레이딩 개념으로 이제 넘기는 방법에서 진행을 한 것인지 어떤 방법에서든 일단 목적이 거의 달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주가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일 뭐 또 하락을 할지 뭐 상승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내내 하락을 해서 좀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다음 주, 뭐 그 다음 주도 있고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일 가지고 상승한 것을 반납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단 10일 만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처럼 이렇게 18,000원에서 16,000원으로 10일 동안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이때처럼 11,000원에서 31,000원까지 주가가 10일 만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으려면 법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 10일 동안 올라가기 전에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락세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10일 동안 하락을 했으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상승해왔던 그 패턴, 그죠? 몇 달 동안 거의 꾸역꾸역 이제 밀면서 올라왔는데 단 10일 동안 또 하락을 해버리니 당연히 여기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 또 내려가겠네 하고 손절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저렇게 똑같이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이제 이런 좋은 소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산 원전 노후화 소식,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 시 두산 에너빌리티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또 NH투자증권의 그런 리포트가 있었고요. 신규 원전에 대한 지금 비중이 34%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34%를 이제 원전 에너지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전력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신한울 3, 4호기 이외에 추가로 신규 건설할 원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노후화된 원전이 모두 다 멈춰버린다면 원전에 대한 비중은 20%로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인 34%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관련 원전에 대한 수명을 연장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30%대 중후반에서 2050년 20%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수명이 이제 총 다 완료가 되는 원전이 14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 수준이죠, 지금.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하락을 할 건데 그걸 이제 신재생이라든지 천연가스, 뭐 수소 암모니아 이런 걸로 이제 채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수명을 이제 연장을 해서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것이냐 그런 것들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 수급적으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에너지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를 찍어낼수록 에너지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저장 매체가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 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식은 크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10일 동안 좀 하락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지만 조만간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근 6개월, 7개월 동안 이렇게 진을 빼고 있는데요. 단 10일 만에 올라갔던 적도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투자를 해왔던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